파키스탄, 네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거절률이 55%까지 인상이 된 국가들도 있거든요. 485 비자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나이 제한인 것 같습니다. 기술 이민에 대한 점수제라고 하나요? 그런 모든 것이 거의 12년 만에 개정이 된다고 해요. 기술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 8, 9월 정도는 돼야지 뚜렷한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동네방네에서는 매달 한 번씩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지난 2024년 7월 1일을 기해 이민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학생 비자라든지 졸업생 비자 또는 기술 이민 비자에 대해서는 한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배혁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부터 먼저 잠깐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비자 플랜이라는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배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민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요, 일부. 그 중에서도 아마 유학생 비자라든지 뭐 기술 이민 비자 이런 거는 한국 분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유학생 비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 유학생 비자 거절률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호주가 비교적으로 임금이 높다 보니까는 학업 대신에 이런 경제 활동을 하면서 좀 학생 비자라는 생태계를 좀 많이 파괴시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학생 비자에 적용되는 법에 큰 변화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제뉴인한 학생들을 좀 더 가려내고, 그리고 호주의 교육 수준 같은 경우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부가 지금 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실된 학생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의 순환으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학업들이 앞으로 살아갈 본인의 삶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제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호주에서 굳이 하지 않고서도 학업을 이행을 할 수 있다는 면을 좀 자세히 보여줘야지 학생 비자의 승인율이 좀 높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잔고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덧붙이자고 하면은 이제 특정 국가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국가가 뭐 파키스탄, 네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거절률이 55%까지 인상이 된 국가들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학생 비자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서의 체류를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이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온쇼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한다든지 새로 신청을 한다든지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현 정권에서는 단순히 영주권자가 아니고 임시 비자들을 통해서 체류를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학생 비자가 제일 악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관광 비자 같은 경우에는 600 비자도 포함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발급받는 601 ETA 비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졸업생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그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없고,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메디컬 트리먼트라는 비자, 서클래스로는 602 비자인데요. 호주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치료가 끝나면은 학업을 이행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신청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7월 1일을 기해서 졸업생 비자에도 많은 변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졸업생 비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변경됐을까요? 뭐 나이라든지 비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호주에서는 회계연도라고 하면은 칼렌더 이어랑은 다르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거든요. 이번 회계연도부터는 그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에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485 비자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나이 제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바이 리서치, 그래서 리서치를 동반하는 석사 과정 혹은 박사 과정이 아니고서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나이가 35세 미만으로 낮아지고요. PhD라든지 마스터 바이 리서치를 할 경우에는 50세로 나이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또 큰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485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Graduate Work Stream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Post Study Work Stream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듣더라도 차이가 뭔지 혼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할 때 이 이름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다른 스트림을 선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스트림 자체의 이름도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Graduate Work Stream이라고 하면은 이런 디플로마라든지 이런 2년 과정을 취득을 하고 나가지고 신청하는 졸업생 비자였는데, 이게 Graduate Work Stream에서 Post Vocational 스트림으로 이제 Vocational Study라는 이런 이제 전문대 과정이라든지 이런 기술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제 Post Study Work Stream이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Post Higher Education Stream이라고, 좀 이런 이름이라는 것도 크게 바뀌면서 이런 confusion, 이런 혼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나이 제한 이런 것이 바뀌고 또 자신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런 변동이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공부한 게 자기 걸로 남지만 그래도 호주에 어떤 영주를 하기 위해 여기서 다른 길을 택하기 위해 공부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게 예고가 되고 법이 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를 선택하는 이유,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서도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졸업을 하고 나서 이런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컸었는데, 졸업생 비자를 신청 못하게 되었을 때는 생각해왔던 계획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이며 돈이며 투자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틀어지면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을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과거를 봤을 때도 이런 이민법이 개정이 될 때는 이렇게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약간 변화를 어느 정도를 이제 감안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졸업생 비자가 적용되는, 특히 나이 제한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일정 기간 이후에 시작한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지 좀 더 공평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이제 저희가 이 촬영을 하고 나가지고 좀 더 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개개인의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잘 돼야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술 이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기술 이민에 대한 점수제라고 하나요? 그런 모든 것이 거의 12년 만에 개정이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네, 일단 지금 이민 개정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은 Migration Strategy라고 해서 호주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그 구상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정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이미 개정이 된 것들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졸업생 비자라든지는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 건지 개정안까지 곧 나올 상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정해졌고, 이런 좀 마이크로한 부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나오긴 할 거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개정이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 8, 9월 정도는 돼야지 뚜렷한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Migration Strategy를 봤을 때에는 이런 기술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포인트 제도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5점 이상이 되면 초청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근데 65점이 이상 돼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오큐페이션에 따라서 그 초청장이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좀 이민성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투명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85점, 90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70점에 또 발급이 되고, 왜냐하면 오큐페이션 자체가 뭐 호주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정부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급이 되는데, 어떤 오큐페이션이 필요한지에 따라 어떤 오큐페이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초청장을 발급한다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이 예상되긴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좀 돼 봐야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준이 좀 모호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모든 비자들에 이어서 처음에 이 투자 이민이라는 비자가 생겼을 때 한국인들끼리 그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호주도 조금 경제적인 맛? 좀 속된 표현으로 돈 맛을 알아서 투자 이민에 더 주력을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투자 이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지금 투자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투자금이 펀드 매니저한테 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을 사는 거다 보니까는 과연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우량주를 사는 건데, 이런 우량주의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호주 경제가 어떤 것을 이득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좀 전반적인 의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된 상태고 추후에 이번 하반기에 나올 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업계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요구되는 금액이 일단 2배가 될 거라는 게 전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 million 그리고 이제 나이가 55세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10 million를 투자를 해야지 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투자가 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우량주로 구매하는 이런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이런 벤처 기업이라든지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그 회사들이 크면서 이제 호주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될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이민을 받고 안 받는다를 이야기할 때 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인구만 늘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이 호주 땅덩어리에서 결국 인구를 늘려야 경제도 활성화된다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부로서도 이렇게 현명한 판단이 내리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학생만 받아가지고 과연 호주 경제가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술 이민이라든지 이런 고용주 스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호주라는 국가가 정말 필요한 직종의 사람들을 구함으로써 그렇게 장기적인 경제 부흥을 노력해 보겠다는 게 지금 변화의 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의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주라는 국가는 워낙 좀 인구가 부족하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핵심적인 인력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좀 그런 부족한 인력들을 이런 이제 이민으로서 좀 충분히 잘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민이나 또 유학이나 뭐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갈 때도 아마 괜찮을 거야라는 그 섣부른 판단, 추측,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귀한 정보,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